안녕하세요. 메타명리 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또 2027년 정미년, 이제 갑일간 지났으니까 을일간 할 차례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무료 강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을목일간이 2027년 정미년 어떠한 그런 운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그런 흐름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2027년 정미년 을일간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새로워요, 느낌이. 이렇게 제가 신년 운세를 만들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월운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신년 운세 때는 더 합니다. 지금 사실 7월 중순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촬영하는 일정이 지금 일자가 사실은 좀 일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왜냐면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어서 못 만들 수도 있을까 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긍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온테크를 해가시는 우리 메타명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목일간 끝나고 을목일간인데 마찬가지로 을목일간 분들 지금 2026년 병오년 잘 보내고 계시죠? 정미년이 오기 전에 2026년 병오년을 잘 보내야지 2027년 정미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지금 2026년 7월이니까 더 잘 보내세요. 아셨죠? 정미년에만 이렇게 올인돼 있고 막 내년을 위해서 내년만 바라보고 막 살지 마시고 올해 현재 현생에 잘 집중을 하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참고를 하시고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7년 정미년은요. 제가 간목일간 때도 했지만 이런 공통 부분은 제가 조금 그 일간별로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보이시죠? 양해해입니다. 양해. 양해인데 그냥 일반 양이 아니죠. 뭔가 불긋불긋해요. 뭐 울긋불긋 막 근육도 있고 막 그죠? 엄청나게 이런 미래지향적인 양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는 염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양이라고 해주세요. 양이에요. 제가 이 이미지를 왜 갖고 왔을까요? 정미년은요, 사실 내년 한 해가 붉은 양의 해예요. 붉은 양의 해. 그런데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이 양은요, 굉장히 강한 양이에요. 강한 양. 센캐다, 센캐. 여러분들 센캐 아시죠? 엄청 센 캐릭터. 그냥 양이 아니에요. 강한 양이에요. 그럼 그게 을목일간 분들한테 뭐가 달라지느냐? 을목일간 분들이 이 양의 해를 만났을 때 음, 엄청나게 강력한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 음, 그러죠? 이 양의 해가 이 양의 해가요 위에 정화를 달고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을목도 진짜 을일간이시죠? 을목도 달고 올 수 있고요 천간에 어, 또 정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토 그리고 또 신금 그리고 개수도 달고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2026년이 지나고 2027년에 정미년이 됩니다. 병호를 지난 정미예요. 병호. 병호. 이 영속정도 봐야 돼요. 병호를 지난 정미인데 이거 굉장히 강한 캐릭터예요. 굉장히 강한 기운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정미년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그냥 일반 사진이 아니죠. 이거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예, 이게 사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 정미년의 그런 이미지와 왜 그러냐면은 어, 여러분들 이 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양이 아닙니다. 음, 내년은요 어, 병오를 지난 정미년의 해인데 이 정미의 모습은 딱 이렇게 강한 에너지, 추진력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여러 가지로 포스가 있다 뭐 이러잖아요. 포스가 있는 양의 해인데 이 양의 해에
을목일간 분들이 굉장히 얻어갈 게 많습니다. 얻을 게 많아요. 근데 주의사항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좋고 나쁨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다 좋아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양의 해에 우리가 항상 뭐가 있어요? 이 양의 해는요, 항상 변화, 그리고 이 변화가 무언가 기존의 것을 마무리시키고, 또 정리시키고, 그죠? 이러한 역할도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을목일간 분들한테는 이 변화가, 이 변화량 있죠? 변화량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막 다른 일간에 비해서, 다른 일간은 변화량이 한 요 정도? 아니 뭐 다른 일간도 뭐 그 여러 가지 일간 중에서 뭐 그럴 수 있겠는데, 특히나 더 을목일간 분들한테는 내년에 변화량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기민년이었다. 뭐 아니면 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신민년이었다. 아니면 뭐 개민년이었다. 몰라요. 이렇게 좀 다양한 연도가 있죠. 다양한 양의 해가 있는데, 정민년의 변화량은, 정민년 맞죠? 정민년의 변화량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꽤 세다. 어떤 면에서? 추진력, 에너지 이런 면에서 을목일간 분들한테. 지금 이 양이 엄청나게 노려보고 있잖아요. 이 눈 보이시죠? 부리부리하죠. 굉장히 늠름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은 들이받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근데 얘 위에 올라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얘 위에 올라타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얘가 나를 뭐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얘 위에 올라탈 수 있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이러면 이 양이 와서 요 뿔로 들이받겠죠. 그죠? 이 두 개가 동면이지. 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머릿속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두 개가 한꺼번에 생각이 나면 이걸 합쳐서 얘기해 버리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왜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근데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변화량 많은 양의 해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체력 관리. 그러니까 이 양의 해를 만나기 전에 체력 관리가 돼 있어야겠죠. 체력이 막 방전이 잘 되는 막 그런 10년 넘은 막 배터리 같은 모습이야. 그럼 충전을 해봤자 확 방전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방전이 안 되도록 2026년이잖아요, 현재. 이때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가셔야 돼요. 뭘요? 내 체력을, 내 컨디션을. 그럴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양의 해에 쉽게 방전이 되고, 방전이 되면은 여기 올라타질 못합니다. 그럼 비리비리비리 해줘요. 비리비리비리. 막, 힘이 해져요. 자기 자신이. 그럼 얘가 나를 우습게 보겠죠. 얘가 나를 갖다 들이받겠죠.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보고, 원래 양들이, 아무튼 뭐 이런 약간 좀 뿔 있는 양들이 좀 들이받아요. 들이받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이 뿔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냥 일반 양이 이게 양의 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뿔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들이받으려고 한다. 내가 힘이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만만해 보이면 와서 들이받잖아요. 머리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능력자들은 여기에 올라타서 얘를 잘 조정해서 얘가 원하는 목적까지 뭐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까지, 아니면 뭐 양의 무리가 많은 양떼가 있는 그런 목장까지, 아니면 뭐 아무도 모르는 막 초원의 들판에 있는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곳까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시야나 능력을 갖춘 애예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으면 얘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거기에서 또 다른 그런 기회가 포착이 될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근육도 우락부락하고 얘는 붉은 양이어서 보통의 양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힘이 강하고, 내가 위에 올라탔는데 내가 또 준비가 안 되면 나를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튕겨내버리고 자기 혼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내년에. 네.
하지만 충분히 다룰 수 있다예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양이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 정해진 거 아닌가요? 운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근데 뭘 내가 다루고, 그냥 내가 운이 오면은 내가 순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이 왕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아, 무지한 소리입니다. 무지한 말씀이시고, 우리는 이 운을 전부 다 활용할 줄 알고, 운테크적으로, 좀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줄 알아야 돼. 그게 운명을 경영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모습 중에서, 저는, 양면에,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이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보통은 양이 하얗고 막 그러잖아요. 막 순종적이고. 근데 얘는 안 그렇습니다. 얼굴 색깔부터 다르죠, 약간. 그렇다고 해서 흑양은 아닙니다. 검은 양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붉은 양,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굉장히 변화량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우리 을목일간 분들은 이 양을 꼭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꼭 가세요, 내년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얘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잘 달래서 가야 된다. 그럼 얘가 알려준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을목일간 분들이 이제 지금 양은 조금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어요. 얘는 양이에요.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는 여기 막 이렇게 그거 달렸잖아요, 수염. 근데 어쨌든 얘는 붉은 양입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이제 병원년을 지나서 2027년 그 정민년을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걸 가기 전에 이렇게 좀 알아보자고요. 그동안의 흐름을. 사실 을목일간 분들은 2024년부터 갑진년부터 무언가 천천히 내 활동 영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활동 반경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라도 움직여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갑자기 미친 듯이 야 너 움직여 하면서 팍 들어오냐 그건 아니고 이제 꾸준히 일이 주어진다든지 꾸준히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주어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쭉 발생이 되면서 2025년 을사년에 굉장히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고 뭔가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하는 게 2025년이에요. 근데 2025년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상황 아니면 환경 아니면 뭐 그런 진로 분위기 이런 것들에 노출되게 되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좌충우돌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다가 2026년 올해잖아요. 지금 아직 2026년 7월인데 그러다가 2026년 7월 지금 이 시점에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뿜뿜 내가 그렇게 내 실력과 능력을 재주를 발휘해 가면서 재주를 부리는 거예요. 재주 부리는 해가 2026년이에요. 이게 크게 나쁘고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재주를 부리면서 너를 보여줘 라고 하는 시기가 2026년이에요. 판을 깔아줄 테니까 너를 보여줘. 너를 표현해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있어서 내가 점차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계가 2026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으로 쭉 왔거든요. 근데 2027년은요. 그것이 안정화가 되는 단계입니다. 안정화가 일어나면서 이때 이것을 결과, 승부수 이런 것들로 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팅해야 돼요. 베팅. 스포츠 토토 막 이런 도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갈고 닦아온 것에 대한 그 실력 아니면 그 노고 아니면 그러한 뭐 쌓아왔던 그런 업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그러한
딱 그 시점에 해당하는 게 2027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직장인이든 사업인이든 가정주부든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니면 프리랜서든 개인 상관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내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그것의 결과, 수확, 아웃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아웃풋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동안에는 인풋이 많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인풋. 그죠? 인풋이 뭐예요? 인풋. 인풋을 넣어야지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아웃풋이 나오진 않잖아요, 세상이. 그동안 인풋이 넣은 인풋에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시기가 2027년이에요.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베팅을 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얘기 듣고 또, 선생님, 저 그러면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남들 막, 삼전닉스 막 다 벌었는데, 저도 이때 막, 한판, 이렇게, 저도 한번 들어갈까요? 네, 저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랑 이런 거 다 땡겨서 들어갈까요? 이러지는 마세요. 그런 베팅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이고 성취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그동안에는 보상이나 성취를 얻어 가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욕심을 내면서 왔었어야 됩니다. 일욕심을. 그런데 2027년은 더 이상 일욕심만 내고 남 좋은 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그동안에는 남 좋은 일만 했던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실속은 조금 떨어지는 일? 실속이 조금 부족한 거죠. 이런 걸로 올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 던지고 이 붉은 양 얘한테 올라타서 얘 보고 야 황금 그런 동굴? 아니면은 그런 광산? 아니면 얘는 자연에 되게 친화적인 애고 아주 그냥 산을 다 돌아다니고 들판에서 돌아다니는 애잖아요. 야생 양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냥? 야, 거기 좀 데리고 가봐. 아니면, 너가 자주 먹는 야생,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런 것들이 있는 곳으로 날 인도해봐. 얘가 인도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갔더니, 그냥 사방팔방이 다, 정말 싱싱하고,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그러한, 블루베리? 아니면은 스트로베리? 그런, 야생, 그런 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열매들이 쫙 밝혀져 있는 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따야겠죠. 수확을 해야겠죠. 그거 보고, 나 그러면은, 매일 여기 와서 조금씩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수확해서 집에서 가서 쌓아놓고 먹자. 아니면 팔자.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걸 발견했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도구들을 갖고 와야겠다. 도구가 집에 없으면 사러 가야겠다. 시장 가서 사서 다시 오자라고 그런 승부수, 배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최대한 많이 따서 시장에다가 5일장이든 3일장이든 갖다가 팔아야겠다. 아니면은 도매든 소매든. 그러한 것이 펼쳐지는 게 2027년이라는 거예요. 금전적, 재정적,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원맨쇼 하는데, 이게 라이브가 아니잖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은데, 아쉽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을목일간 손들어 보세요. 을목일간 손들어 보신 중에서, 그동안 2024년부터 지금까지 준비 착실하게 잘해왔던 분들 있죠. 근데 실속은 조금 떨어지는 일에 가담했던 분들. 이런 분들 손들어 보세요. 2027년은요, 실속이 떨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요, 반드시 결과나 승부수나 배팅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는요, 리스크도 있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필요해요. 이럴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계속 드는 거예요.
그 산속에 있는 그 라즈베리, 뭐 야생 딸기, 뭐 산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가득한 곳으로 얘가 나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 그거를 다 수확을 하려면 내가 도구를 다 갖고 가야 돼. 도구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럼 도구도 사야 돼. 도구도 사서 들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갔는데 얘를 다 담아. 근데 너무 엄청나게 무거워. 근데 얘를 다 담는 그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산에 예를 들어서 해가 떨어지면은 올 때 어떻게 와요?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빨리 담고 담을 수 있을 만큼만 담고 빨리빨리 와야 돼요.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와중에 무언가 리스크가 있겠죠. 뭐 해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천둥번개가 친다든지 아니면 뭐 산짐승을 만난다든지 들짐승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걸 갖고 왔는데 갖고 오는 도중에 내가 그거를 쏟았다든지 넘어져서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그것은 체력과도 관련이 있어요. 체력.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체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정확도. 정확도. 내년에는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위한 그러한 것까지 가기 위해선 도달하기 위해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언제? 2026년에. 그리고 나서는요. 2028, 2029, 30년 이때 2028년에는요. 여전히 나한테 수학의 기회가 올 수 있으면서 굳히기 단계로 서서히 들어가는데 나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질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27년에 가서 2028년 신년 운세 영상 때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흐름을. 그래서 2028년에 굳히기 단계로 들어가면서 뭔가 안정화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2029년에도 여전히 또 기회가 주어지는데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방법은 달라져요. 굳히기 하는 방법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그렇게 굳히기로 가면서 2030년까지는 밀고 가야 돼요. 2027년에 그 수학을 통해서 밀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굳혀야 돼요. 뭔가 나의 입지, 나의 결과, 나의 아웃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로 굳혀야지 이거를 굳히지 않고 그냥 계속 똑같은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때는. 그리고 2031년부터는 안정을 찾으면서 가야 하는 더 이상의 막 엄청나게 심각한 무언가 결과 아니면은 뭐 그런 욕심, 뭐 과한 욕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내려놔야 된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정화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2027년은 그 안정화를 찾아가기 전에 굉장히 요동치는 해예요. 요동치는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터뷸런스라고 하죠? 난기류. 그러면 갑자기 막 뭐예요? 알람이 뜨죠? 띵 하면서 비행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승무원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십니다. 지금 난기류가 만났으니까 빨리 자리에 앉으시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안전벨트 매세요. 그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기장님이 이렇게 막 방송을 하십니다. 지금 난기류가 잠깐 있으니까 화장실 사용 자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나아질 거니까 좀 자리에 앉아 계셔라. 그리고 식음료 이런 지금은 이제 뭐야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나? 아무튼 식음료 뭐 이제 비행 기내식 이런 거는 잠깐 멈추시고 승무원분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케빈 크루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가 2027년이에요. 갑자기 요동친다. 그래서 베팅을 해야 돼요. 근데 요동친다고 해서 그 난기류를 만났다고 해서 막 나 죽은 거예요? 나 죽네 막 이러는 거예요? 비행기 떨어지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하죠 난기류 만나면. 그냥 얘가 이 붉은 양이 난기류 같은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좋아요 나빠요의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양을
한낱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이 계세요. 컨트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은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제가 이거 간목일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난기류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난기류요? 난기류를 만났으면 좀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그냥 그때는 좀 딴 거 하세요. 책을 읽든 아니면은 아니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일단 피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취길피용이라고 합니다. 취길피용. 흉은 좀 피해 가자라는 거예요. 길한 건 취하고. 근데 이런 게 그리고 좀 목적지에 갈 때까지 좀 자중하고 있어라 그때. 아니면 그때 막 그거나 하고 있어라. 글을 쓰든 아니면은 영화를 보든 책을 읽든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 시기도 있는 거예요. 이 정민년에. 그게 이제 온테크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항상 온테크 그러잖아요. 온테크가 뭐예요? 재테크 같이 재를 굴리는 거잖아요. 재테크. 돈을 굴리는 거 재테크라고 하는데 온테크는 운을 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난기류를 만나도 결국 갈 때는 가야 돼요. 그죠? 이걸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이제 아웃풋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성취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 여행의 목적이든 비즈니스 목적이든. 근데 내년에는 웬만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셔라. 성취를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근데 여행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또 여행으로서의 성취도 있을 겁니다. 여행 유튜버 분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여행 유튜버 말고 또, 어쨌든, 여행 가셔서 사진 작가든 뭐든, 아니면 블로거든 뭐든, 성취는 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이용할 건 이용하고,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 자세.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운은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정미라는 게 딱 내년에 오니까 요 정미년이 운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반항하듯이. 반항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늘 항상 똑같이 얘기해드려요. 이 정미라는 글자는요. 글자이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냥 정미잖아요. 근데 얘는 정해져 있지가 않다. 얘는 굳어있는 애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애예요.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이게 주식 차트 같은 거예요. 역 헤드앤숄더형이냐 아니면 헤드앤숄더형이냐 아니면은 잠깐 상승장에 눌림목이 되냐 아니면 컵앤핸들 패턴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대세 하락장에 잠깐 반등장이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유포리아 구간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월드컵 하죠? 지금 월드컵 되게 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월드컵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월드컵이라는 딱 그런 여러분들 월드컵이라는 그 단어만 딱 들으면 멈춰 있나요, 얘가? 아니죠. 거기에서는 프랑스가 지금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있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8강 누가 올라갔지? 승부차기 어떻게 됐지? 페널티 어떻게 됐지? 근데 그거를 딱 월드컵이라는 그런 단어만 보면은 그냥 멈춰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미도 마찬가지예요. 정미라는 거는 딱 단어일 뿐이지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사예요. 동사. 근데 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굳어져 있고 멈춰져 있고 정해져 있다.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운동성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있는 게 이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선생님 그러면 이 운이 그러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선생님 좋은 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그거는 숙명론자의 논리입니다. 숙명론자. 저는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숙명론자는요. 운은 피할 수 없다. 한낱 인간 따위 니 따위가 어떻게 그거를 움직이고 조종하고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받아들여라. 좋은 운 있고 나쁜 운은 있다. 좋은 사주 있고 나쁜 사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게 숙명론자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분들이 계속 댓글을 달아요. 응? 네가 뭘 하냐. 메타명리 준쌤 네가 뭘 하냐. 열심히들 다세요.
근데 뭐 다실 거면 계속 다세요. 상관없는데 저는 압니다. 왜 숙명론자가 그런 댓글을 달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악플을 달고 그러는지. 왠 줄 아세요? 루저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루저의 마인드가 있는 줄 아세요? 이겨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면서 어떠한 운에도 내가 이겨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체념한 상태를 숙명론자라고 좀 말을 해요.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근데 뭐 존중합니다. 존중해요. 왜요? 자기만의 뭐 그런 노하우가 지는 노하우도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기셔야 됩니다. 메타명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자 또 우리 회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운명론자가 되셔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을 이겨라. 뭐 이 운을 이겨라 그게 아니라 이기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떠한 운에도 내가 속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게 운명론자예요. 내 운명은 내가 경영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운도요,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성취 결과의 그 레인지라고 하죠. 그 범위가 요만해지냐, 이만해지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숙명론자는, 선생님,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는 사람이 있는데 좋은 사주가 있고 나쁜 사주가 있지요. 당연히. 나쁜 사주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짜 무지한 얘기예요. 왜요? 그런 표본 샘플이라고 하죠. 통계학에서. 이거 있잖아요. 요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응? 여기서, 요 아웃라이어 있죠? 요 아웃라이어에 집착하는 사람들. 여기에 표본이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이것도 다, 정규 분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숙명론자들은 이것만 느끼는 거예요. 요 아웃라이어 있죠? 여기 조그만 요 범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97.5%라고 하면 요 가운데가 통계학 드신 분 아실 거잖아요. 그죠? 네? 1.25, 1.25.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요? 이 익스트림한 이 상황. 아주 그냥 극한 상황. 그런 것만 경험해 보시고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나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다 전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 정규 분포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사실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기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는 경험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기는 경험도 하더라. 이기는 경험을 많이 한다. 어떠한 운에 있어서도 사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이 운을 이기고 막 내가 이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기겠다. 뭐 이런 막 자연을 거스르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또 그거 되게 유치하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이상한 댓글 다시면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떠한 운에도 내가 활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떠한 운에도. 근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제 숙명론자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이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수월한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약간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죠? 어떤 운을 만나든지. 그런데 번거롭든 아니면 수월하든 얻을 건 얻자라는 게 취길피용의 자세고 운테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운을 굴려서. 그냥 당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운이 이런 패턴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이 패턴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자세. 그래서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경영하겠다. 관리하겠다.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CEO가 되겠다. 그게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살면 돼요. 타성에 젖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 갇혀서 그냥 거기서만 살면 돼요. 회사가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대로 난 그냥 실업자 되는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그냥 나가야 될 시기가 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려고 태어나시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능력자와 무능력자가 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이걸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간목일간 때도 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좀 모든 일간들한테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자기 일간 것만 보니까 그 시청자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체로 아셨죠? 근데 내년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얘기 이겁니다. 운명론자가 돼서 운테크를 하는 자세로 내년 2027년에 원하는 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 과정이 조금 익스트림 할 수는 있습니다. 요동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아셨죠?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자고요. 또. 자, 을목일간한테 내년 정민년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화를 달고 왔어요, 미토가. 근데 이 정화는요, 얘는 또 지장간에 근을 두고 있습니다. 얘가 식신이죠? 그리고 을목은 비견이죠? 그리고 기토는 편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화는요, 이 지장간 안에서 투출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이 기둥 자체는요, 나한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 태양계 내에서 이 정미는 자체는 그냥 양인살이에요. 근데 그게 또 뭐, 선생님, 양인살, 양을 죽이는 칼 아닙니까? 양 죽는 그런 살, 무서워요.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이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년 자체에는요, 이 을목이 또 여기서도 투출하죠? 미토 내에서도 투출해요. 미토 내에도 내가 근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양지예요. 양지. 그 동물 양 말고 다른 양이에요. 이건 또. 어쨌든 너무 깊게 얘기하면 어려워들 하시니까. 양지인데 얘네 둘이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얘네 둘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기본적으로 매끄럽게 아니면은 물 흐르듯이 일이 성취되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매끄럽고 물 흐르듯이 내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돼요, 이게. 그러면 흘러가서 뭘 하겠다라는 건가? 뭘 하긴 뭘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과, 성취, 보상, 아웃풋, 아웃컴. 아웃컴? 맞죠? 아웃컴. 소득이잖아요, 소득. 이런 것들, 유형적인 것들, 유형적 스타일로 얻어가라는 거예요. 내년에. 그런데, 이 을이 미를 보게 되면은요, 약간의, 여기 제가 써놨는데, 급등, 급락, 급변사. 이렇게 안 보이시나요? 빠져볼까요? 급등, 급락, 급변사, 이런 것들이 있고, 약간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낙상, 수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양인살이라서 있는 거야? 그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양인살이랑.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무서워서 집안에만 계실 분들은 집안에 계시면 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야죠. 밖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수학해야 되는 거예요. 수학. 밖에 나가서 수학. 추수. 그 시간이 왔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라. 내년에 계획 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획이나 기획이나. 이거 되게 운테크 못 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을목인간 분들. 내년은요, 계획, 기획의 단계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실행을 해서 수학을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때 계획하고 기획하고 있다 방구석에서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메타명님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을 옛날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운테크하도록 유도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내년에는 근면 성실하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선생님, 이거 또 여러분들 편제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큰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편제는요, 나와 맞지 않는 돈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편제면 막 로또 아닌가요? 큰 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편제는요,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힘든 것도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막 약간 이런 사이클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좀 약간 이런 사이클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클의 폭이 변화량이 좀 커지죠.
그죠? 평소에는 한 요 정도 됐는데, 예? 요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막 변화량이 이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스러움이나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약간 업앤다운 아니면 좀 약간 그런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금전적 리스크 관리도 되고 건강적인 리스크 관리도 되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리스크 관리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긍정적인 거는 내가 내년에 꿈을 만납니다. 꿈을 만나서 이 꿈이 현실화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제가 좀 너무 몰입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제가 한번 얘기하면 막 몰입하거든요. 막 빠져들거든요. 상담 때도 그래요. 막 상담에 막 진짜 막 저랑 합이 좋으신 그런 내담자분들 만나면 막 빠져들어요. 막 미친 듯이 빠져들어요. 어.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상담 때도 이렇게 내담자분한테 각 중간중간에 확답을 그러니까 약간 확인을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빠져서 얘기들을 하면은 어떻게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타명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음. 이 꿈을 만나서 이게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매끄럽게 무르듯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만큼 성취를 할 거고 어떤 분들이 이만큼 성취를 할 거고 그거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냐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내년에 실행을 하고 수학을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숫자 0이 하나 더 붙을지 말지가 결정돼요. 이미 좀 결정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2026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6년 잘 이게 정돈하고 준비해 놓으면 2027년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숫자 아니면 뭐 그런 크기 뭐 이런 것들로 갈 수 있겠죠. 0이 하나 더 붙냐 마냐 뒤에 엄청난 크기죠? 엄청난 크기죠? 음. 뭐 1억이 10억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10억이 100억 될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난 크기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내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잘 하시고 평소에 내가 준비해 놓은 거를 이제는 이제 꿈을 펼치고 꿈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화를 시켜라. 그게 내년 을목일간의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무료 강의 파트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이제 회원 전용 영상을 촬영하러 갈 텐데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제 학업운이라든지 취업운, 직장운, 사업운, 재물운, 애정운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가 이제 회원 전용으로 바뀌었죠. 그죠? 네. 회원 전용에서 이걸 다루고 그리고 이제 각 일주별로 그죠? 각 을목일간 일주별로 제가 이렇게 한 줄 요약과 조언, 뭐 온택하는 방향,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할 겁니다. 각 일주별로 을축일주, 을묘일주, 을사일주, 또 을미일주, 그죠? 그리고 을유일주, 또 마지막으로 을해일주 이 6개 일주를 쭉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회원 전용 영상에서 더 자세한 그러한 내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 메타명리 준쌤은 무료 강의 이제 마무리를 짓고 회원 전용 영상을 또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을목일간 구독자분들 내년 2027년 을미년이 아니죠. 정미년. 내년 2027년 정미년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휘둘리면 휘둘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흔들릴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단단해지고 내가 온테크를 잘 준비하고 지금 2026년 현생을 잘 산다면 2027년 정미년은요 훌륭한 한 해가 될 거예요. 리스크 관리만 잘 해나간다면. 아셨죠? 참고하셔서 긍정적이고 참 좀 편안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온테크 잘하시는 운명론자이자 또 메타명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메타명리 준쌤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양한 또 주제로 제가 회원 전용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가입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메타명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